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채팅 목록 보겠습니다. 학생수 빵명이네요. 아니, 안 들어도 됩니다. 안 들어가고 화면 보셔도 돼. 그냥 선생님이 한번 보고 싶어서 본 거야. 채팅 보기도 한 명도 안 들어와 있고요. 학생 목록 한 명 안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우리가 또 알차게 할 수 있으니까 문서 공유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그러면 너네들 그래야지. 네, 선생님 이래야지. 네, 선생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준비됐나요? 네, 선생님. 잘했습니다. 김두영 학생. 유치원 온 것 같아요, 그죠? 선생님이니까요. 선생 아닌데요. 누구? 고등학생인데요. 자, 계속해서 어제 세포막의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 세포막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한번 슬라이드를 좀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포막의 일단 선택적 투과성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이 세포막이 물질의 종류에 따라 어떤 물질은 잘 투과시키고 어떤 물질은 잘 투과시키지 않는 특성을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세포막의 구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림 그려보시라고 그랬어요. 세포막은 이처럼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고 그 사이에 단백질이 박혀 있거나 관통하고 있는 이러한 구조입니다. 파묻히거나 관통하는 구조이고, 이처럼 인지질 이중층의 친수성 머리, 소수성 꼬리로 구성이 되는데 이중층이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포막을 통한 어떤 물질이 확산될 수 있는데요. 확산에 대해서 잘 알아줘야 돼요. 여기 세포 밖에 산소의 농도가 큽니다. 세포 안은 산소의 농도가 작아요. 이처럼 고농도 쪽에서 저농도 쪽으로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산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해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산입니다. 확산 또 다른 거. 그래서 이제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이동하는 물질은 어떤 물질이냐? 같은 거를 좀 꺼야 되겠습니다. 자,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 세포 밖에서 세포 안으로 이동할 수 있는 물질은 산소나 이산화탄소와 같이 크기가 작은 물질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직접 확산될 수가 있어요.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그 다음에 세포막에 단백질을 통한, 여기 세포 밖에는 포도당이 고농도로 존재하고 있고요. 세포 안은 저농도입니다. 자, 막단백질을 통해서 세포 밖에서 세포 안으로 물질이 이동할 수 있어요. 이때 이동할 수 있는 물질은 이온과 같이 전하를 띠는 물질이나 포도당, 아미노산 같은 물질들이 막단백질을 통해서 확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또 알아야 돼요. 세포막을 통해서 삼투가 일어날 수 있는데, 삼투는 저농도 쪽의 물이, 용매인 물이 고농도 쪽으로 이동해 가면서 어떤 세포들이 팽창되고 또는 쭈글쭈글해지는 현상입니다. 알겠어요? 세포막을 통한 삼투는 이거야. 그러니까 확산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확산은 물론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고농도로 형성된 어떤 물질, 산소나 이산화탄소가 저농도 쪽,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현상이 확산이야. 또는 막단백질을 통해서도
고농도 쪽에서 저농도 쪽, 세포 밖에서 세포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현상.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렇게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이 확산이고, 그럼 삼투는 뭐냐? 삼투는 저농도 쪽에 물이 고농도 쪽으로 이동해서 세포가 팽창하고 또는 쭈글쭈글해지는 현상이 삼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투는 이거야. 한번 보실래요? Just look at the monitor. 자, 이 달걀 노른자가 물론 이제 동물 세포의 달걀 노른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잘 봅시다. 얘들아, 잘 봐. 지금 달걀 노른자의 크기는 38mm였어요. 처음에. 알겠습니까? 맞다 그래? 네. 그럼 여기 중류수하고 비교해보자. 중류수는 저농도고 달걀 노른자는 상대적으로 고농도야. 그러면 중류수에서 달걀 노른자로 물이 이동하겠지. 네. 그래서 크기가 커졌네요. 그죠? 네, 이렇게 크기가 커져버려요. 그런데 달걀 노른자하고 20이든 10이든 얘네들을 비교해보자. 얘네들은 고농도 용액이고 달걀 노른자는 상대적으로 저농도야. 그럼 어디서 어디로 물이 빠져나가겠니? 달걀에서 설탕물로 빠져나가겠지. 그럼 달걀 노른자가 크기가 어떻게 될까? 그렇습니다. 크기가 이렇게 38에서 36으로 줄어들어 있고 38에서 35로 줄어들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건 이제 삼투 현상에 의해서 물이 빠져나가요. 물이 빠져나가니까 세포가 커지기도 하고 세포가 작아지기도 하죠. 이게 삼투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 교과서 페이지 몇 페이지냐 거기? 이제 방금 넘기지 말고 거기 지금 찍은데 페이지 147쪽에 보시면 적혈구를 보십시오. 적혈구가 중류수에 넣었을 때는 적혈구의 모습이 어때요? 탱탱해졌죠? 그죠? 이거는 이제 삼투 현상에 의해서 중류수에서 적혈구 쪽으로 물이 들어가서 그래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쭈글쭈글해지는 그 적혈구 있죠? 그죠? 네. 그거는 이제 적혈구가 저농도고 그다음에 고농도가 이제 설탕물이든 소금물이든. 그러면 적혈구에 있던 물이 설탕물 쪽으로 빠져나와 버리죠. 그러니까 적혈구가 쭈글쭈글해지지. 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 배추도 마찬가지야. 배추는 저농도야. 소금물은 고농도야. 그럼 배추에 있던 물이 소금물로 빠져나와요. 소금물 용액으로. 그러면 배추가 어떻게 되겠니? 쪼글쪼글해지죠? 네, 그 배추를 절인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식물세포, 이건 이제 동물세포 살펴봤지만 식물세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요게 세포벽이야. 요건 세포벽. 요것들이 세포벽이거든요. 그다음에 요거 동그란 요거 세포막이에요. 요게 세포막. 지금 보시면 10% 20%는 요건 고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양피 표피 세포는 저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요 두 개 보면 어디에서 어디로 물이 빠져나가겠니? 그래서 이쪽으로 물이 빠져나가겠지. 네. 예? 네. 아,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물이 빠져나가니까 세포의 크기가 어떻게 되겠니? 예, 줄어들어 있어요. 20% 설탕 속에는 완전히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포벽과 세포막이 분리돼 버렸어. 이걸 원형질 분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류수를 볼래요? 그러면 중류수는 상대적으로 저농도야. 알겠습니까? 표피 세포는 상대적으로 뭐가 되겠니? 이것이 상대적으로 고농도지. 그러면 어디서 어디로 물이 그렇지.
증류수에서 양파 표피세포로 물이 들어오겠지. 네. 그럼 세포가 어떻게 되니? 커져요. 커져 있어요, 지금. 그죠? 네. 커져 있습니다. 세포벽이 튼튼하지 않는다면 세포벽이 깨져버리겠지. 그죠? 네,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해 보면 이거야. 결론은 이겁니다. 예?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 세포막을 경계로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하였기 때문에 달걀 노른자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다. 이런 얘기고, 마찬가지로 양피 표피 세포의 경우도 20% 설탕 용액에 넣어보면 양피 세포가 저농도고 20% 설탕 수용액이 고농도겠지. 얘가 저농도일 거 아니야? 네. 얘는 뭐지? 고농도.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물이 빠져나가겠지. 네. 빠져나가면 양피 표피 세포의 크기가 어떨까? 줄어들죠. 줄어들겠죠? 줄어들면서 세포벽과 완전히 떨어져 버리겠죠?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원형질 분리라고 해요. 이렇게 세포막이 세포벽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데 이를 원형질 분리라고 한다. 이건 삼투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야.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자, 세포막은 자, 인지질 이중층과 단백질로 구성됐다 그랬죠? 네. 그러면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세포 안으로 어떤 물질이 들어올 수 있어. 그 물질은 산소나 이산화탄소와 같이 크기가 작은 것들. 이것은 뭐라 그러냐면 확산이라 그래. 그 다음에 세포막을 구성하는 막단백질을 통해서 세포 밖에서 세포 안으로 어떤 물질이 들어올 수 있어. 네. 그 물질은 전하를 띤 입자나 포도당, 아미노산 같은 물질이 농도가 큰 쪽에서 작은 세포 안쪽으로 들어와. 이거는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이라고 하고, 그죠? 그래서 세포막을 통한 확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세포막을 통한 삼투 현상이 일어나서 적혈구가 쭈글쭈글해지고 적혈구가 탱탱해지고 탱탱해지다 못하면 터져버리기도 해요. 그걸 용혈 현상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포막을 통한 확산이 있었고, 또 세포막의 단백질을 통한 확산이 있었고, 또 세포막을 통한 삼투 현상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처럼 세포막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투과성이 달라지는데 이걸 선택적 투과성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는 세포다. 그리고 세포 소기관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생명활동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이고, 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이 이동이 될 수 있다. 확산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고 삼투를 통해서 물이 이동할 수 있고요.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성이 있어 물질 추집을 절약하고, 세포막의 주성분은 인지질과 단백질이다. 산소와 같은 산소나 이산화탄소는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세포 밖에서 세포 안으로 확산 현상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고, 물은 삼투 현상에 의해서 이동한다 라고 하는 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끝냈습니다. 요게 이제 뭐였습니까? 요게 2-3-1이었나요? 자, 공유를 좀 중지를 할게요. 공유 중지하시고 다음 공유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 수가 한 명도 안 들어오고 잠만 포자고 있는 학생들이 지금 있어요. 어이! 친구들 일어나세요. 밥 먹고 주무셔야지. 예? 여기 태극기도 보이고 교훈도 거꾸로 뒤집어서 있습니다. 자, 학생 목록을 좀 숨기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를 끄면 안 되고 마이크 끄면 안 되고 공유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공유를 했는데 녹화가 시작됐나요? 네. 녹화 중지. 녹화를 중지하면 안 되고요. 자, 공유하겠습니다. 문서를 잠깐 보면 우리가 방금 했던 게 2-3-1이었나 그랬나요? 2-3-1이었나요? 2요. 2할 차례죠? 아니 3회야지 뭘로? 아니요, 2할 차례요. 2회 차례요. 예. 자, 이제 물질 대사에 관한 내용이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예? 아니야, 2-3-3까지 있어요. 앞으로 2개의 단원만 더 하면 돼요. 자, 생명 시스템과 상호작용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생명 시스템의 유지에 필요한 화학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생명체에서 그 반응을 촉진하고 반응을 억제하는 이 단백질로 구성된 물질을 촉매라고 하는데, 이 생체 촉매가 관여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생명 현상에서 생명체의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촉진하는 효소, 이거를 촉매라고 하죠. 촉매인 효소, 엔자임이라고 하는데, 이 엔자임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일상생활에서 효소가 이용되는 사례가 있어요. 우리가 빵을 만들 때 이스트라는 효소를 집어넣고, 또 우리가 술을 만들 때 누룩이라고 하는 효소를 막 집어넣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생체 촉매인 효소들이 많아요. 펩신도 있고 트립신도 있고 아밀라제도 있고. 침 속에 있는 아밀라제 아시죠? 아밀라제는 녹말을 잘 분해를 해서 우리가 반응을 촉진하고 또 영양소들이 잘 몸 조직에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이 촉매야. 효소는 자동차의 터보 엔진이다라고 이렇게 또 누가 나와 있네요. 왜냐하면 효소는 화학 반응이 더 빠르게 일어나게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제 이건 정촉매를 얘기해요. 부촉매는 이제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해서 우리가 식품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게도 하죠. 방부제 같은 거. 그거는 부촉매죠. 여기는 이제 효소는 뭐 자동차 터보 엔진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효소가 정촉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물질 대사입니다. 물질 대사는 생명체 내에서 물질이 분해되거나 합성되는 모든 화학 반응, chemical reaction이 물질 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다. 물질 대사가 일어나면 에너지 출입이 일어난다. 물질 대사의 구분, 반응에 진행했다는 그래프는 조금 이따 보여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 요걸 알아줘야 돼. 이 작은 분자를 큰 분자로 만드는 반응을 우리는 동화작용이다 이래. 동화작용. 알겠어요? 예를 들면 광합성. 광합성은 동화작용입니다. 반대로 큰 분자를 작은 분자로 분해하는 반응을 뭐라 그러냐? 요거는 이화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화작용. 다시 작은 분자를 가지고 큰 분자를 만드는 화학 반응을 뭐라 한다고? 동화작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큰 분자를 잘게 쪼개서 작은 분자로 분해하는 반응은 무슨 작용? 이화작용이다. 알아두셔야 되겠죠? 네. 자, 한번 보여줄까요? 여기. 보십시오. 작은 분자가, 아미노산 작은 분자가 있죠? 있다 그래. 이 아미노산 작은 분자들을 갖다가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흡수하면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큰 분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무슨 작용이다? 동화작용이다. 이 동화작용은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흡열 반응이다라고 하는 거 알아줘야 돼. 동화작용은 무슨 반응? 흡열 반응이다. 흡열 반응.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 알겠냐? 반대로
이화작용. 포도당은 나중에 화학식 내가 보여줄게요. 포도당을 갖다가 CO2하고 H2로 이렇게 그 작은 분자로 분해하는 반응은 이화작용인데, 이렇게 작은 분자로 되면서 주변으로 에너지가 방출돼요. 주변으로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응은 발열 반응.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은 흡열 반응. 됐냐? 네. 보실래요? 한번 보실래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화면을. 저분자 물질을 가지고 고분자 물질을 만들 때는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 흡열 반응, 이걸 동화작용이다 이렇게 하고, 동화작용이든 이화작용이든 촉매가 관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고분자 물질을 가지고 저분자 물질을 만들 때는 에너지가 방출되는 발열 반응이면서 이 작용을 이화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에너지가 주위로 방출돼요. 무슨 반응? 발열 반응. 에너지가 주변으로부터 흡수돼요. 흡열 반응. 예? 네. 저흡동고, 저흡동고, 저흡동고. 예? 저흡동고, 저흡동고. 무슨 말이지? 저흡동고, 저, 혼자 물질은 어, 동화작용. 그죠? 동화작용, 그죠? 예? 저분자를 고분자로 만드는 반응이지. 자, 그러면 이제 또 아주 중요한 반응을 보여줄게요. 자,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녹색 식물이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포도당하고 산소를 만들어내는 반응. 이게 무슨 반응이냐? 이 반응이 바로 광합성 반응이야. 광합성. 한번 반응식 한번 써볼 필요가 있어요. 예? 네. 다시 여기 밑에 봐라. 밑에 식을 잘 봐. 6배 CO2, 12배 H2O 또는 6배 H2, 여기 6배를 지우면 되니까 나중에. 그래서 12배 H2O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녹색 식물이 포도당 C6H12O6 산소 6배 O2를 만들어내는 반응을 무슨 반응이라고? 광합성이라고 그래요. 녹색 식물이. 그럼 광합성의 역반응을 뭐라고 하냐? 반대로 되는 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반응 무슨 반응입니까? 호흡이라고. 호흡. respiration. respiration. 저거는 이제 포토신세시스 광합성이에요. 그림 한번 그려주면 좋겠어요. 네. 밑에 화학식까지. 오케이? 네. 이게 광합성이다. 광자가 무슨 광자일까? 빛광자입니다.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합성이란 말은 물질을 만들어낸다 이런 뜻이야. 에? 다시 보여줄까요? 여기 있네요. 자, 6배 CO2, 6배 H2O, 라이트를 이용해서 클로로필, 엽록소네, 엽록소. 그죠? 그 다음에 C6H12O6, 슈가, 포도당, 6배 O2, 옥시전. 예? 자, 이렇게 하는 거, 포토신세시스.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은 레스피레이션, 호흡이라고 해요. 예? 카본 다이옥시드. 6배의 카본 다이옥시드, 이산화탄소. 6배의 워터, 6워터. 그 다음에 1슈가, 포도당. 6옥시젠. 클로로필, 엽록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예. 왼쪽에서 오른쪽, 포토신세시스, 광합성.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 레스피레이션, 호흡. 이렇게 보시면. 야,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한 반응은 흡열이냐, 발열이냐? 흡열이죠. 그냥 빛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이쪽으로 가는 것은 흡열.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하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은 발열 반응이지.
자, 왼쪽에서 오른쪽은 무슨 작용이라고 하지? 동화작용. 동화작용. 이걸 탄소 동화작용이라. 광합성을 탄소 동화작용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탄소 동화작용. 광합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탄소 동화작용. 동화작용은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로 만드는 거예요. 예? 그걸 탄소 동화작용. 세 글자로 줄이면 광합성. 알겠냐? 이건 시합 사람들이. 너 좀 버리고 와라, 친구야. 뒤에 그냥 갖다 버려도 상관없어. 물 양이 적으니까. 이거 컸어요? 됐냐, 친구들? 네. 식도 쓸 줄 알면 좋겠어. 너무 무리인가? 너무 무리인가? 네. 쓸 수 있겠니? 네. 잘했어. 자, 흡열 반응의 에너지 관계, 반응의 진행에 따라서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이것밖에 안 돼요. 근데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면 나중에 생성물이 갖는 에너지 양은 이렇게 커지죠. 예? 이게 흡열 반응의 진행에 따른 엔탈피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 에너지. 그래서 반응의 진행에 따른 에너지를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라 그러면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건 흡열 반응을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알겠지? 자, 한번 볼까요? 자, 교과 내용 이야기.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과 물질 대사에 비교했는데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순식간에 일어나요. 순식간에 일어난다. 순식간에 다량의 에너지가 한꺼번에 방출되는 게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특징이지만 그러나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는 이렇게 천천히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계단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서 에너지를 서서히 방출하고 그 에너지를 생명체들이 활용해서 생명활동을 이용해 나간다. 뭐 이런 얘기겠습니다. 똑같은 그림입니다. 자, 이제 엔자임, 효소의 기능과 활성화 에너지인데 일단 활성화 에너지를 좀 알아줘야 돼.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의 에너지다. 예? 예를 들어서 A가 B가 돼. 그런데 5kJ 이상만 얻으면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고 해봐. 그럼 5kJ, 6kJ, 7kJ 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겠지? 예? 그럼 이때 5kJ를 뭐라 그러냐? 활성화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맥시멈이 아니라 미니멈, 최소한의 에너지를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엔드, 효소 있어요, 효소는 생체 촉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체 촉매는 이제 뒤에 나와, 뭐, 아밀라제, 펩신, 트립신, 수크라제, 말타제, 리파제 등등. 우리가 단백질 분해 효소, 우리가 소고기, 돼지고기 먹으면 분해를 잘 하려면 몇십 년 걸려. 그걸 소화시키려면. 그런데 리파제라든가 펩신이라든가 이런 생체 내에서 나오는 효소 때문에 24시간 안에 다 소화돼. 그래서 두형이 항문으로 배설물이 나올 수 있어. 알겠지? 두형의 몸속에서 생성되는 여러 가지 효소로 인해서 음식물들이 분해되는데 24시간 안에 다 분해될 수 있어. 자, 그래서 생체 촉매야. 효소는 물질 대사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원래 5kJ였는데 3kJ만 가져도 반응이 일어나. 또는 2kJ만 가져도 반응이 일어나.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물질 대사의 반응을 촉진한다. 자, 효소는 뭐냐? 생명체 내에서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프로테인이다. 단백질이다. 촉매는 어떤 또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생명체 내에서
화학 반응의 속도를 변화시키는 물질이다. 영어로 캐탈리스트라고 해요. 자, 한번 그래프로 표시해 볼까요? 지금 이 발열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효소가 없을 때는 엄청나게 높은 에너지 언덕이 있어. 이 에너지 언덕을 넘어야만이 생성물로 전환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효소가 있으면 넘어야 할 에너지 언덕이 아주 줄어들어. 이렇게 낑낑대지 않고도 너무 쉽게 넘어갈 수 있어. 그래서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결국은 요 화살표 길이고, 효소가 없을 때는 요 화살표 길이가 효소가 없을 때에 넘어야 할 에너지 언덕이라고 보시면 돼. 이 언덕을 넘어야만이 생성물로 전환된다. 그리고 반응물과 생성물의 최종적인 에너지 차이, 요 에너지 차이가 이제 뭐라 그러냐? 반응열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문열 친구 반응열이 있어. 웬만한 것들 다 자빨리 잘 시켜. 여러분, 친구들, 일어나시고, 밥 먹고 주무시고, 열심히 하고 있어? 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얘들아. 자, 교과서 내용 이해하게 보자.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생체 촉물을 무엇이라고 하냐? 효소라고, 효소. 단백질이 주성분이고, 이 효소는 재사용 가능해. 없어지지 않아. 그리고 기질 특이성이라는 게 있어. 이 기질 특이성은 우리가 이제 효소에 맞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 반응물과 반응물과만 결합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자물쇠하고 자물통 있죠. 자물쇠와 자물통과의 관계. 얘를 우리가 기질 특이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고 체온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도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어. 효소가 없다면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반응이 일어나겠지만 효소가 있으므로 낮은 온도에서도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 우리가 밥 먹으면 보통 그 밥 한 끼 먹는데 보통 그걸 완전히 소화시키려면 뭐 한 달 이상이 걸린대요. 그러나 효소가 우리 몸 안에 효소가 있기 때문에 24시간 안에 다 소화시켜서 두형이 항문을 통해서 배설된다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소화 효소가 있기 때문에. 소화 효소. 두형이가 밥 먹잖아. 소화 효소가 없다면 두형이가 먹는 게 토하있죠, 그러면. 계속 쌓여 있어. 네, 그럼 토하지 않아요? 그렇지, 토하지. 자, 기질 특이성 보여줄게. 봐봐. 자, 효소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 잘 봐라. 효소는 엔자임이죠. 근데 기질은 이렇게 놓여 있어. 어떤 반응 물질이겠죠. 얘네가 여기 보면 여기 딱딱 구멍이 잘 맞죠. 이렇게 딱 맞아야만이 이처럼 효소 기질 복합체가 만들어지고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딱 나중에 이렇게 떨어져 나오고 이렇게 떨어져 나오고 이렇게 떨어져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효소는 이처럼 특정한 활성 부위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특정한 활성 부위를 가지고 있고 이 특정한 활성 부위에 맞는 물질만 반응을 시켜서 빠르게 생성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 이걸 기질 특이성이라고 해요. 무슨 특이성? 기질 특이성. 이래요. 보십시오. 자, 효소 보실래요? 효소는 이처럼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네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반응물, 노란 반응물만 여기에 결합할 수 있어. 이 반응물은 결합이 안 돼. 그래서 효소는 특정 반응물만 결합을 하고 이렇게 반응물과 결합한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이제 낮추어주죠. 낮추어줘서 이렇게 결합했지만 이렇게 떨어져요. 생성물이 이렇게 해서 빠르게 그 생성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 그래서 효소는 분리된 효소제. 생성물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효소는
촉매작용을 반복해서 할 수 있어. 없어지지 않고. 그래서 효소는 반응 전후에 변하지 않아 다시 사용될 수 있고, 효소는 구조에 맞는 반응물과 일시적으로 결합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준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이 효소의 작용을 알아두셔야 돼요. 이 그림도 잘 그려주시고 글도 한번 써보셔야 돼요. 머리야. 여기까지예요. 자,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이 교과서 내용 한번 더 보고요. 반응물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뭐라고 한다? 활성화 에너지. 영어로는 액티베이션 에너지. 이해해요. 그래요? 촉매를 사용해도 반응열, 다시 말해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최종적인 에너지 차이를 반응열이라고 하는데, 반응열은 일정하고요. 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하고 활성화 에너지를 높였다 또는 낮추었다 하면서 반응 속도를 변화시킨다. 우리 몸의 온도는 계속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생체 촉매가 존재함으로써 반응 속도를 조절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촉매 중에서 카탈라이스라고 하는 촉매가 있어요. 이 카탈라이스라는 촉매는 과산화수소의 분해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라고 하는 건데, 여기 이제 나와 있네요. 요게 과산화수소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2배 H2O2. 여기에 카탈라제를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물하고 산소가 금방 발생해요. 그래서 이 카탈라제는 이 과산화수소 EH2O2를 분해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분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효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네. 됐다 그래? 네. 그럼 여기 생명현상에서 효소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공유 중지를 하겠습니다. 녹화도 이제 중지를 하겠습니다. 채팅 목록 한번 볼까요? 한 명도 없네요.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녹화를 중지하겠습니다.